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의 특징과 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로 인해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기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캐치해서 그것을 채워주려 노력하고, 무엇이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에 관심을 가지고 고통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려 애를 쓰죠. 그리고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로 자신감을 북돋아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경우는 좀 달라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장 두려운 사람으로 인지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죠.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들은 늘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으며 비난과 지적질의 달인이기도 해요.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는 일이 결코 없고 항상 특권 의식에 빠져 사는데, 자녀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여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평가절하하고 조롱하고 놀리면서 그것을 마치 응당 자신이 누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는 일이 없고요. 또 보통 집안과 집 밖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단체의 리더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집 밖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로서 당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아주 냉혹하고 공포스러운 사람인데, 온 세상이 그녀를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하니 당신은 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의 흠을 말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이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부모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본인이 느끼는 바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런 건 무시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연기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돼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말하다가는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것과 내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대신 주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을 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내 생각과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우선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뭘 느껴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타인이 말을 해주는 대로 받아들이며 살게 되죠. 그리하여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혼란스러움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총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코치이자 유튜버,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리사 로마노의 강의를 참고했고요. 들으시면서 혹시 나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신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아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타나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보호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는 커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믿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동과 아이 앞에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이중성을 갖고 살아간다고 여기게 돼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이에게 막 화를 냈다가 옆에 남편이 있거나 아니면 이웃이나 직장 동료 옆에서는 관대하게 미소를 짓는 식으로 완전히 딴판으로 행동하는데요. 태어나서 가장 처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줘야 할 어머니가 매번 앞뒤 다른 모습으로 나를 크게 실망시켰고, 또 나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 당신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도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조차 믿지 못하게 되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 누구도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 고립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가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귀찮고 힘든 짐짝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번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낳는 일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학습하게 되죠. 리사 로마노는 자신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서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계속 억누른 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해내야 했고,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너무 많은 의무들을 떠맡게 되었다고 해요. 스스로에게 해가 될 정도로 너무 많이 희생하고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하면서도 어머니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들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도움받을 가치가 없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짐으로 여길까 봐 늘 두려워했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나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너무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고 가꾸어 나가는 것에 대해 소홀하며 무지합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를 만족시켜줘야 했고, 어머니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머니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을 심어줍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잘 돌보아 줘야 한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이나 생각을 늘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죠. 자녀가 뭘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늘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케어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 스스로 그렇게 가치 있게 나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스스로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는 늘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나는 나 자신보다 다른 것들이 더 먼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해요. 눈앞에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도 나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 내가 건강해지고 난 뒤에 다른 문제를 돌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통제력 상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봤고 그때마다 스스로의 감정 또한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눈앞의 무언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 어머니가 종종 격노하며 진정이 되지 않고 쉬지 않고 비난하거나 무관심이 계속되는 등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 자녀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억압함으로 스스로에게 지금 괜찮다고 안정적이라고 암시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괜찮은 척 태연히 행동하거나 부모님 앞에서 아부를 떨거나 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질서를 이루는 듯 보이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는 섭식 장애나 불안정한 인간관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내 어머니처럼 나르시시스틱한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골라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삶에 맞춰 살아왔던 당신의 소위 과잉 친절로 점철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 당신이 가진 비뚤어진 인정 욕구를 러브바밍으로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 당신 또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를 만족시켜주던 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려 애를 쓰게 되며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담스러워할 당신의 행동을 좋아해주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과 쿵짝이 아주 잘 맞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변의 지인들이 그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 좀 쎄한 면이 있어 라고 이야기해줘도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며 당신의 선택이 맞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행동을 합리화하듯이 말이죠. 여섯 번째,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합니다.
나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 모습의 극히 일부만 볼 뿐이며 나를 잠깐 보고서 내리는 평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그들의 판단이 마치 나의 가치를 정하는 정답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우를 범하게 돼요. 내 사정을 제대로 다 알고 나의 전체를 다 감안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파악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를 성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건 제가 다른 전문가들의 강의에서는 본 적이 없는 좀 특이한 의견인데 아마 리사 로마노의 개인적인 의견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내가 어린 시절 겪은 일을 내 아이에게 똑같이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사 로마노는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스스로가 얼마나 크게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로 굉장한 공감 능력을 가진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하죠.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향해 엄청난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당신. 어머니와는 이미 너무도 다른 존재입니다. 물론 아이 낳기를 원치 않는 모든 여자들이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딸들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의 경우 특히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누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리사 로마노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리사 로마노의 말을 잘 생각해 보셔서 이제 더 이상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즘에 대한 지식을 통해 부디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소중한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지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책 한두 권, 영상 한두 개로 다 판단할 수는 없고 시간을 들여서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책, 나는 왜 배려할수록 더 힘들어질까를 통해 나르시시스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저의 책과 제 채널의 영상들 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책과 강연, 영상 등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서 이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대한 공부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에 대해 통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 함께 힘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